오늘 어디 해야 돼? 기체 반응 법칙 다 했지? 너 이거 안 푸냐? 아니 있어요. 너 클리닉 안 나왔지? 나왔어요. 근데 왜 안 풀었어? 다 못한 거죠. 다 풀어 이번 주에. 응? 클리닉 일요일에 나와? 네. 너 확인한다 했다 내가. 아 진짜 나가요. 저 맨날 가요. 왜? 지난주에 쌤 안 계시던데. 아 그래도 클리닉 선생님 있잖아. 안 계시던데요? 오늘 일요일날? 네. 몇 시에? 저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번 주에? 네. 없었어? 갔는데 안 계셔가지고. 여기로 갔냐? 네. 일가기준? 네. 잠깐 자리 비었나 싶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한 30분 지나도 안 안 오시던데. 그래? 네. 물어봐야 되겠네 내가. 자 보자. 오늘은 이제 거기를 하잖아 이제. 자 봐라. 여기 뒷공과 날씨 보자. 뒷공과 날씨. 여기도 선생님 말했지 여러 번. 너희들이 지금 적응해야 될 게 뭐냐면 민재랑 상혁이랑 뭐냐면 중학교 때는 누가 잘 외우냐는 거 있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누가 잘 이해하냐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은 암기는 필요해. 근데 무턱대고 암기하는 놈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놈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까지 한 놈한테는 못 당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이 점점 이렇게 이 중학교 과정 1, 2, 3학년을 다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게 아니야. 더 폭넓게 더 깊게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가. 그러다 보니까 요 중학교 과정에 비해서 두세 배 어려워져 시험 문제가. 응? 그리고 이제 니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지. 이제 이번에 입시제도가 바뀐 거 알지? 그래가지고 5등급제로 된단 말이야. 5등급제로 돼가지고 옛날에는 4% 7%였다. 1등급이 4%, 그리고 2등급이 7%였다. 11%였어. 근데 이제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로 바뀌었어. 1등급을 맞이하는 거죠. 뭐 2등급이 이제 몇 퍼센트라? 잠깐만. 뭐 2등급이 그러니까 자, 1등급이 2등급이 24%야. 그러면 34%잖아. 그러면 34%잖아. 그러면 어중간히 2등급 맞으면 안 된단 말이죠. 1등급 맞아야 돼. 그러려면 처음부터 잘해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있잖아. 중간고사 시험 보면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많은 거야. 걔들은 100% 외워서 푸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습관 바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개념 이해가 먼저다. 바로바로 외우면 있잖아. 무턱대고 외우지.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절반이 사라진다. 기억 내용에.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2분의 1에 4승이지. 16분의 1이야. 그러니까 제로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뒤면 다 잊어먹는 거야. 무턱대고 외우면. 근데 이해하고 외우면 이제 그 문제를 보면 생각이 나. 개념. 그러니까 암기의 지속성이 이게 훨씬 크지. 근데 이해하고 외우는 시간이 좀 더 걸려. 그렇지만 오래는 간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 풀 때 더 효과적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공부 방법 바꿔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뭐야? 뭐가 하나 없어졌네? 누가 이걸 하나 가져갔지? 누가 떨어뜨렸나? 털다가? 아니요. 어디 있냐? 여기 위에 붙여있구나. 선생님 얘기만 찾았지. 선생님이 시야가 좁았네.
보자. 그러면 기권 보자. 우리 자 지구 시스템이 있어. 지구 시스템은 뭐냐? 지구의 시스템이란 건 구성 요소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그 시스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시스템이야. 개라 그래 일명. 근데 지구계는 뭘로 돼 있냐? 공기로 이루어진 기권, 수권,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생물권, 그리고 우주인 외권까지도 포함시켜요. 근데 좁은 범위에서는 4개만 포함시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만. 넓은 의미에서는 외권까지 포함시킨다. 이 중에서 공기가 분포하는 곳, 이걸 기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첫 번째 기권의 층상구조를 보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도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히 알아야 돼, 얘들아.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야 돼, 선생님한테. 기권은 일명 대기권이라고 그래. 대기권이라고 그래. 대기권인데, 보자. 대기권인데, 이 지구를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분포하는 곳. 공기가 분포하는 곳을 기권이라고 그래. 지구를 둘러싼 지구 표면을 둘러싸가지고 공기가 분포하는 곳을 기권이야. 그래가지고 기권은 어디서부터? 지표면부터 어디까지야? 1000km까지야. 물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져있다. 그래가지고 공기의 99%가 30km 이내에 있어. 야, 대기의 99%가 어디에 있다? 30km 이내에 있어. 왜 그럴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 왜 그럴까? 상혜가 생각을 해봐. 우주하고 가까워졌어. 아니, 왜 대기가 묶여있어? 민지야. 중력. 그렇지. 위요. 야,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작아져. 그러면 이 대기를 묶어놓으면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이해됐어? 봐봐. 지구에 가까울수록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구 대기의 99%가 높이 30km에 분포하고 80%가 대륙권에 있다.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있다. 왜? 뭐 때문에?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다가 이걸 써놔. 99%는 대기의 99%는 30km 이내에 있다. 그래갖고 대륙권에 다른 말로 하면 대륙권에 80%가 있습니다. 대기. 이해됐어? 이것도 나온다 잘. 그리고 대기는 한 기체만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옆에 보면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그 다음 이산화탄소 0.03. 그 다음 수증기가 있어. 수증기가 아주 적게 있어. 그리고 기타. 봐라. 옆에 나왔어. 대기 조성 부피비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나머지 기타가 0.04인데 거기에 수증기도 있다. 왜? 수증기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일어날 수 있어?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왜? 구름이 수증기가 연결해갖고 물방울이 되면 구름이 생기잖아. 구름이 생겨갖고 거기서 눈비가 내리잖아.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 수증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륙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나. 왜? 기상현상이 일어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 대류현상하고 뭐가 있어야 돼? 수증기가 있어야 돼.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대륙권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기권의 층상구조를 보자. 기권의 층상구조.
기권의 침상 구조를 보면 자 보자. 어이씨 왜 이래. 자 기권의 침상 구조는 구분 기준은 뭐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그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어? 기온 분포. 만약에 오존층이 없지. 야, 성층권에 20에서 30km의 성층권에 오존층이라고 있어. 20에서 30km에. 이게 없으면 지구는 두 개 번호밖에 안 나가죠. 야, 봐봐. 이거 그려놔. 옆에다가 그려놔. 이렇게 위에다가 그려놓던지 옆에다가 그려놓던지. 봐봐. 자, 오존층이 없으면 이렇게 4개의 중상 구조가 안 생겨. 몇 개만 생겨? 2개만 생겨. 2개만 생겨. 이렇게. 2개만 생겨. 2개만 생긴다. 오존층이 없으면 몇 개만 생긴다고? 2개만 생겨. 온도가 내려갔다가 열권에서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층이 생깁니다. 이해됐어? 왜 그러냐면 봐봐. 자, 첫 번째 구분은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단 말이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지. 즉 봐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온도가 낮아져야 돼. 근데 높아진다. 오존층이 뭘 흡수하니까?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2개 표현이 안 생긴다.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래? 대륙권, 여기를 성층권, 여기를 중간권, 여기를 열권이라고 해. 마지막을. 근데 잡아라. 그리고 자 경계면을 계면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는 대륙권 계면. 경계면에서 경점만 빼버리는 거야. 여기는 성층권 계면. 여기는 열권 계면이야. 중간권 계면이야. 아래 있는 걸 이름 붙인다. 그러면 보자. 자, 첫 번째 대륙권이 있어. 대륙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지표면에서 몇 킬로미터까지? 보통 11km까지라고 해. 지표면의 대륙권은 지표면에서 11km. 그러면 11km인데 잡아라. 11km인데 얘들아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다? 상해가 낮아져. 왜?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뭐? 지구 복사 에너지 작아지니까 열이 적게 전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추워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밑에는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 있고, 그리고 위에는 밀도가 잘못됐다. 밑에는
밀도가 작은 따스한 공기이고 위에는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가 있어. 그럼 밀도가 큰 놈은 무거우니까 내려오고 밀도가 작은 놈은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수증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온리 기상현상은 이 두 조건, 대류현상하고 수증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대류권에서만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공기가 상승하니까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응결이 시작돼. 그래서 물방울이 높은 사목에 떠 있으면 구름이지. 구름에서 눈비가 내려.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기상현상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대류권에서만. 온리. 봐봐. 대류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왜?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의 80%가 모여있단 말이야. 대류권에. 제일 많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대류권 계면은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이고 성층권을 보자. 두 번째. 성층권을 봐. 성층권은 지표면 11km에서 얼마야? 50km 사이야. 너희들 성층권 가봤다. 너희들이 대류권에 살고 있지만 성층권에 가봤다. 비행기 탈 때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거야. 성층권으로 운행하는 거야. 왜? 봐봐. 얘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왜? 뭐가 있어? 20에서 30km에 뭐가 있다? 오존층이 있단 말이야. 오존층이 뭘 없어요? 자외선을 없어요. 앞으로 가도 돼. 앞으로 와. 너 안경 왜 안 갖고 와? 계속. 아니요, 저 그거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동호해가지고 꺼졌는데 감독이 없어서 귀찮아가지고. 배는 게 없잖아. 네. 무서울 게 없겠다. 잡아라. 얘가 자외선 없어. 이렇게 우리가 빛은 세 개가 있어. 크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다. 가시광선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 저 적외선 보이던데요? 저기 이비인후과 가니까 적외선 치료하던데요? 빨간색으로 보이던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 기계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알려주려고 빨간색 가시광선을 쪼여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식기살균기 보니까 자외선 살균 하던데 보라색으로 보이던데요? 그것도 뭐다? 가시광선인 보라색이야. 응?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적외선은 아무리 쏘여도 우리한테 해가 없어. 왜? 에너지가 작아. 에너지가 작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에너지가 크면 문제야. 자외선은 살태고 피부 압력과 눈으로 들어가면 백내적인 거야. 그러니까 자외선은 우리한테 안 좋은 거야.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외선 안 쏘려고 우리가 막 노력하지. 뭐 모자 쓰거나 선글라스 쓰거나 요 선블록 엄청 바른다. 그래가지고 얘가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오존층에서 기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밑에는 차가운 공기,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 위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였어. 순리대로 있네? 대류현상 안 일어나네? 응? 공기에 수직적 이동이 없어. 굉장히 안정된 층이야. 비행기한테는 무서운 게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 뭔 줄 아냐? 바람이야. 공기의 수직적, 연직적 이동이 뭐야? 상승기류, 하강기류. 기류가 더 무서워. 비행기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류가 안 부니까, 비행기의 항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름 위를 날잖아. 뭐, 대륙권 위를 나니까 성층권을 나는 거야, 우리가. 갖고 비행기의 항로를 쓰인다. 이해됐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우리가 성층권을 나는지 어떻게 알아? 구름 위를 날잖아. 야, 기상현상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 했어, 민재야? 대륙권 위를 나니까 어디를 나는 거야? 성층권을 나는 거야. 굉장히 여기가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고 공기의 수직적 이동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정된 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책을 보자.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왜?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대기가 안정적이다. 장거리 비행의 항로로 된다. 그리고 높이 20에서 30km의 오존층이 존재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 중간권이 있어. 중간권은 이 네 개의 층 중에 온도가 제일 낮아. 마이너스 90도까지 되는 거야. 중간권은 50에서 얼마야? 80km야. 그래도 순리대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높이 올라갈수록 왜?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주니까. 이 성층권만 특이했던 거야.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밑에가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은, 위에가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가 있어. 뭐는 일어나? 대류현상이 일어나네. 그러나 뭐가 없어, 얘들아? 수증기가 없어. 그래서 기상현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온도가 제일 낮아.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안 일어난다. 그래갖고 유성이 관측된다. 유성은 뭐야? 아주 작은 천체가 지구의 중력장에 의해서 끌려 들어와. 그래갖고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덜 타고 땅에 떨어지면 뭐라 그래? 운석이라고 그래. 그러면 근데 운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또야. 잘만 하면 수십억도 볼 수 있고 몇십만 원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유성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성 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옛날에 있잖아, 러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유성호가 어디 호수로 떨어졌어. 한 이따만 유성이 이따만이 떨어졌어. 그 가치가 1조야. 그게 하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 떨어졌어.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굉장히 희귀한 성분이래. 그래갖고 우주의 탄생을 갖다가 알 수 있는 성분이래.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야. 이따만 해도 엄청 비싼 거야. 그래갖고 그 동계올림픽 금메달에다가 그 유성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넣어줬다니까. 그래갖고 수혜해줬다니까.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권이 있어. 10권이 있어. 80에서 1000km.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다? 기온이 높아져. 왜?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바로 왔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에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야 되니까. 직접 가야 돼. 그리고 봐라.
여기는 뭐가 안 일어나? 밑에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 위에 밀도가 작은 딱상 공기. 안 일어나. 대류 현상 안 일어나. 더군다나 수증기도 없어. 얘도 기상현상 안 일어나. 온리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만 일어나. 그리고 공기가 매우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있으면 보온의 역할을 해요. 근데 공기가 적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 햇빛 비칠 때는 뜨겁고 햇빛 안 비치면 차가운 거야. 그리고 뭐 볼 수 있다? 그렇지, 오로라 볼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도 오로라를 갖다가 뭐 버킷리스트 중에 오로라가 있었는데, 아이씨, 오로라 보려면 졸라 힘들대. 왜냐면 아이슬란드를 가야 돼. 근데 아이슬란드도 사람도 안 살고 오지로 가야 된대. 그거 이렇게 할 일이 없대. 가면 이렇게 숙소에만 있고 저녁에만 나와갖고 그거 쫓으러 몇 시간 쫓아다니는데, 근데 볼 가능성도 뭐 약간 적대. 그러다 보니까 못 보고 오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나는 그 소리 듣고 이제 버킷리스트에서 지워버렸어. 그냥 오로라는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대전 입자가 극지방 상공의 대기하고 부딪히면서 커튼 모양의 빛을 내는 거야. 그래갖고 사라졌다가 저쪽에서 나타났다가 뭐 어느 정도 몇 분 지속됐다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막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보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매우 크다. 오로라가 나타난다.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된다. 봐라. 그리고 제일 밑에 뭐 나왔어? 만약에 성층권에 뭐가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4개의 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층이 생긴다? 2개만 생긴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 자, 오라 높이에 따른 기온이 낮아지는 층과 기온이 높아지는 층 2개로만 구분이 된다. 왜? 자외선을 흡수하여 성층권의 기온을 높이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보자. 옆에 기권의 층상 구조하고 플러스 강의 3번 봐봐. 야,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했지. 대류현상하고 수증기 있어야 된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기상현상은 대류권밖에 안 일어나. 근데 성층권은 뭐 대류현상도 안 일어나지. 수증기 없으니까 기상현상 당연히 안 일어나.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 안 일어나. 10권은 대류현상도 안 일어나고 수증기 없으니까 기상현상 안 일어나. 이해됐지? 옆에 49페이지 한번 빨리 풀어봐. 얘들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민재, 원백이 이해됐지? 상혁이는 됐지?
다 했어? 보자. 1번에 1000km, 2번에 많이, 3번에 여러가지, 4번에 질소, 2번에 1번 가, 대륙권, 나, 성층권, 다, 중간권, 라, 열권. 그 다음 2번에 가다. 그 다음 3번에 나라. 그 다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 가,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 나. 3번에 1번에 디귿, 2번에 니은, 3번에 디귿, 4번에 기역. 그 다음 4번에 1번에 니은, 2번에 리을, 3번에 기역, 4번에 디귿. 그 다음 5번에 높이, 4개의 층. 그 다음에 대륙권, 중간권. 넘겨라. 자, 보자. 그러면 야, 지구의 복사 평형하고 지구 온난을 보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 야, 열을 전도한 방법이 3개가 있어. 전도, 대류, 복사야.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나. 야, 한쪽을 가야지.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웃한 입자한테 이 열 에너지를 전달해줘서 한쪽을 가야하면 끝에 쪽도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지는 거. 뜨거워지는 게 전도야. 근데 대류는 자, 곧 액체나 기체에서 한 군데만 가열해도 이게 직접 이동해갖고 거기를 전체를 대표해버리는 거. 이게 대류 현상이야. 그리고 복사는 야, 우리가 난로 앞에서 손을 째지 중간에 어떤 매질 없이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 그걸 갖다가 복사라고 해. 우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진공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구로 도달하는 거. 이걸 복사라고 해. 그래갖고 이 지구로 전달되는 태양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 그럼 보자. 지구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 보자. 선생님 목은 소중하니까 목이 맛이 가버리면 선생님은 끝납니다. 선생님 담배도 끊으라고 그랬지. 목 때문에. 그리고 냄새 때문에 그렇구나. 뭐 먹는 게 응? 담배 끊는 있어. 패치도 있고 이게 그 껌도 있어. 금연껌. 그리고 패치도 있어. 붙이는 거. 그 보건소 가면 준다. 공짜로 준다. 보건소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자 봐봐. 이게 있어. 지구의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 지구의 복사 평형하고 지구 온난화가 있는데 보자. 지구의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가 있는데 첫 번째 지구의 복사 평형을 보자. 지구의 복사 평형을 보면 이건 뭐냐면 복사 평형이란 거야. 얘들아,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가 어떻다? 똑같은 거야. 그래갖고 온도가 일정해지는 게 뭐야? 복사 평형이야. 지구 전체는 복사 평형이야. 즉 뭐냐면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자, 복사 에너지는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야. 야,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복사 에너지는 방출한다. 온도가 낮으면 적게 방출하는 거야. 온도가 높으면 많이 방출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복사 평형이라는 건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은 상태야. 그러면 지구의 복사 평형은 지구는 지구 전체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자, 지구는 봐라. 복사 평형이 되는 게 지구는 대기가 없는 별은 얘들아 어떻다? 100% 흡수하고 100% 방출해갖고 복사평형이 되는데 대기가 없으면 온실 효과가 안 일어나. 갖고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돼.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근데 우리 지구는 알아? 뭐가 있어? 대기가 있어. 지구는 대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30%는 반사돼. 20 대기와 지표가 반사를 해갖고 하는데 그러면 70%를 받아들이지. 이 중에 대기가 몇 %를 흡수해? 20%를 흡수해. 그리고 지표가 50%를 흡수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 70%만 받아들였으니까 70%를 내보내면 어떻다? 복사평형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일부는 우주로 직접 나가. 근데 이걸 대기에서 흡수해. 즉 온실기체가 흡수해갖고 여기로 지표로 재방출해버려. 그러면서 지표 부분이 따뜻해져.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온실기체가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해가지고 다시 지표로 재방출해버려.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야. 온실기체 때문에. 그래갖고 지구는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그래서 한 15도 정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 생명체가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대기가 우주로 방출해. 이게 몇 %? 합하면 70%.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복사평형이 되는 거지. 여기 봐라. 자,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서 대기와 지표하고 반사하는 게 30%야. 그리고 대기와 구름이 흡수하는 게 20%, 지표가 흡수하는 게 50%야. 그러면 우리 지구가 70%를 흡수했네? 근데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일부는 우주로 직접 다이렉트로 나가버려. 그리고 대부분은 대기에 흡수돼. 즉 온실기체 흡수해갖고 지표로 재방출돼. 그러다 보니까 지표 부분이 잡혀지는 거야. 그리고 또 대기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이게 합이 70%야. 그러다 보니까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70%니까 우리는 지구 전체는 복사평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안 됐어? 봐, 얘들아. 흡수한 게 얼마였어? 70%였지. 자, 민지야, 우주로 방출한 게 얼마야 또? 70%지. 그러니까 지구는 복사평형이 되는 거야. 근데 지구가 덮여지는 거는 이것 때문이야. 지표에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온실기체가 이걸 흡수해가지고 지표로 재방출하니까 지표 부분이 더워지는 거야.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보자, 옆에 복사 에너지는
자,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야. 근데 태양은 온도가 높으니까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근데 지구는 온도가 낮으니까 뭐야?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겠지. 그 차이일 뿐이야. 그리고 봐라. 자, 물체의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방출량에 따른 온도. 흡수량이 더 많으면 방출량보다 온도는 상승하고,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많으면 온도는 하강한다. 그리고 흡수량하고 방출량하고 같으면 복사 평행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일정하다. 이해됐어? 너 잠오지? 네. 시험 좀 자. 알았어. 아이씨, 추운데 이 새끼. 이 새끼는 어렸을 때 인상 깍두기 맨날 먹었냐? 어? 열이 많아? 자, 보자.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야, 지구 전체는 복사평행이야. 어? 근데 위도별로는 복사평행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왜 위도별로는 복사평행이 아닐까? 지구가 둥글어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별로는 복사평행이 아니다. 뭐냐면 위도란 건 지구를 나눌 때 세로로 나누는 거야. 아니, 가로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봐. 이렇게. 야, 들어와. 태양빛이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여기는 봐라. 여기는 어떻게 돼?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태양이 이렇게 남중고도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야. 근데 얘는 10이라는 에너지가 1에 들어와.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이야.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지. 더워. 더워. 저위도는 봐라. 적도 지역은 야,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들어온 태양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누가 더 많아? 들어온 게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 에너지가 과잉이다. 그러니까 더워. 근데 이제 고위도는 태양이 비스듬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태양이. 남중고도가 낮아가지고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10이라는 에너지가 5라는 면적이 들어와. 그럼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얼마가 되니? 2가 되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으니까 추워. 추워. 즉 고위도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여기가. 위도별로는 복사평이 아니야. 근데 왜 지구 전체는 복사평이 되냐? 저위도에 남는 열을 어디로 보내줘? 고위도로 보내주는 거야. 뭐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러면서 지구 전체는 복사평이 되는 거야. 위도별로는 복사평이 아닌데. 옆에 나왔어. 옆에. 그래프에 봐봐. 그래프에 여기 봐봐. 자, 저위도는 뭐야?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
갖고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들어온 게 많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돌아. 그래갖고 더 에너지 과잉이야. 근데 고위도는 야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으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어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주면서 지구 전체는 복사 평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응? 지금 봐라. 뭐라고 했냐면 야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이다. 지구 전체는 복사 평형이지만 위도별로는 복사 평형이 아니야.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이야. 이해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상이 됐지? 민재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원시효과를 보자. 원시효과. 야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원시효과가 일어나서 지구도 복사평형이 되는데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되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말아 아까 좀 말했다. 원시효과는 뭐냐? 원시효과는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거야. 근데 누가 이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지표로 다시 재방출해? 온실기체가 한다. 온실기체. 온실기체는 뭐가 있어? 온실기체는 뭐가 있어? 자, 온실기체는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이 있어. 등등이 있다. 즉 봐라. 온실기체는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을 흡수한 뒤 지표로 방출하여 원시효과를 이루는 기체로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산화이질소 이런 게들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온실기체 중에서 온실효과에. 그렇지, 이산화탄소야. 왜? 양이 많았어 지구에. 그럼 보자. 그러면 왜 지구와 다른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거의 같지만 지구보다 달의 평균 기온이 높아? 야, 순간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야, 달에는 뭐가 없어? 대기가 없어. 야, 100% 들어가고 100% 나간단 말이야. 복사평이 일어나는데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지구는 어떻게 돼? 자, 아까 지금 말했지. 30%는 반사하고, 자, 이 중에 20%는 대기가 흡수하고 50%는 지표가 흡수해. 갖고, 야,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누가 흡수해? 온실기체가 흡수해가지고 지표로 재방출. 그리고 얘가 대기가 방출하는 기체가 합이 70이 돼. 갖고 복사평형이 돼. 그렇지만 이 대기가 온실기체가 지표면으로 방출하는 이 에너지 때문에 지표면이 데펴져가지고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 이게 온실효과야. 대기가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 고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야. 지구에는. 이해됐지? 갖고 대기가 없는 달은 복사평형이 몇 도? 마이너스 18도야. 근데 대기가 있는 지구는 얼마야? 15도야. 플러스 15도야.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지구온난화 보자. 세 번째. 지구온난화 보자.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점차 올라가는 거야. 뭐 때문에?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니까 온실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지구의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지구온난화라고 그래.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강화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야. 자, 최근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누가 제일 문제야? 그렇지. 인간이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기체 양이 많아진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이산화탄소야. 응? 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의 관계 봐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거야. 그 곡선이 거의 증가 곡선이 비슷한 거야, 항상. 봐라, 왼쪽은 1850년 이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1850년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 곡선의 증가 양상이 둘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만년설 감소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감소한다. 그리고 폭염, 홍수, 가뭄, 기상이변이 일어나. 그리고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및 생태계가 변한다. 야, 투발루하고 몰디브 있지. 투발루는 벌써 없어졌어. 해수면 상승으로. 원래 섬이었는데 여기가 원래는 엄청난 부자 국가였다. 왜? 뭐냐면 새똥이 있지. 이제 새똥이 엄청 많았어. 새똥이 산을 이뤘어. 갖고 이게 바로 참 좋은 비료가 돼버려. 갖고 이거 팔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근데 팔아가지고 흥청망청 써버린 거야. 갖고 막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점심 때 아침에 저기 이탈리아 가고 스파게티 먹고 저녁에 일본 가고 스시 먹고 그랬단 말이야. 막 돈 펑펑 써버린 거야.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비운의 국가야. 그리고 몰디브도 지금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옆에 지구 온난화의 대책이 필요하다. 온실기체 배출량 줄이고 나무 심고 숲 보존하기, 그리고 쓰레기 줄이고 자원 재활 활용하기, 그리고 에너지 전략하기,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기, 풍력, 태양열, 수력, 지열 에너지. 야,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몽골 가갖고 뭘 심었어? 나무를 심었어. 근데 지금 있잖아. 10년이 지난 지금 거기가 울창해졌대. 울창해졌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갖고 거기에 나무를 관리 잘했나 봐. 야, 51페이지 한번 풀어봐. 자, 보자. 풀어보세요.
자 보자. 1번에 낮다 일정하다. 그 다음 7번에 70, 30, 70. 그 다음에 8번에 대기 온실효과 높은. 9번에 1번, 2번. 그 다음에 10번에 X0, XX. 질문 있어? 없어? 넘겨. 야, 복사평행이라는 게 뭐야?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하고 똑같아가지고 온도가 일정한 걸 우리는 복사평행이라고 그래. 그럼 보자.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디지털 온도계를 꽂은 뚜껑을 덮는다. 적외선 등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컵을 넣는다. 적외선 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컵 속의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그랬더니 점차 온도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점이 있어. 20분 지나니까 48.8, 22분 지나니까 48.8. 즉 몇 도에서 복사평행을 이룬 거야? 20도에서 복사평행을 이룬 거야.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간 에너지하고 같으니까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52페이지하고 54페이지를 한번 풀어봐라 빨리. 풀어보세요. 빨리. 좀 틀었다 끄자. 자, 더운 말에. 추우니까. 졸린 거? 알았어.
다 풀었어? 자 보자. 1번에 XX000 컵 속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진다 아니야? 높아지다가 일정이죠. 그래서 1번은 X야. 2번은 복사평형. 자, 3번은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유제 1번에 유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 민재는 1번에 70, 30, 70. 그 다음 2번에 A, 1번은 A하고 C. 그리고 2번도 A하고 C. 3번은 A하고 B야. 모르는 거 있어? 틀린 거 뭐 있으면 말해봐. 있어? 1번? 1-1번? 유제 2-1 봐봐. A는 뭐니? 100%지. 근데 30%는 반사하고 B가 30%야. 그리고 나머지 70%를 흡수하지. 그리고 지구도 70%를 내보내야지 복사평이 되잖아. 그래서 A는 B하고 C다. 합이. 이해됐지? 유제 3번에 1번에 50, 니은이 70. 지구에서 흡수되는 게 지표면이 50, 대기가 20, 총 70이지. 이해됐지? 그 다음 대기에서 반사되는 양은 복사 에너지량은 얼마야? 야, 100에서 50, 20하고 기읍 50을 빼. 그러면 반사되는 건 니은 30이야. 그리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50하고 20이야. 그래갖고 합이 70이야. 그래갖고 원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는 D다. D. 지표면으로 대기에서 재방출되는 거 D야. 그 다음 유제 5번은 자 3번이야.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지? 숙제는 여기 저기 57페이지까지 해오고 이제 58페이지 펴. 야, 여기 좀 어렵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여기 좀 어려워. 민재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여기는 자 보자. 보면 봅시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 자, 야, 대기 중에는 대류권에 수증기가 있어. 그 수증기하고 대류 현상 때문에 대류권에서는 뭐가 일어나?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면 이때 대기, 야, 얘들아, 수증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물방울은 눈에 보여. 그러면 높은 상공에 떠 있는 물방울이 뭐야? 구름이야. 그리고 지표면 부분에 떠 있는 물방울은 뭐야? 안개지, 안개. 그럼 보자. 우리가 대기 중에 수증기 양에 따라 포화 상태하고 뭐가 있어? 불포화 상태가 있어. 포화는 가득 채운 상태야. 그리고 불포화는 덜 채운 상태다. 뭔 말인지 알겠어? 포화 상태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한 상태야. 자,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데 이때 어떤 포화 상태는 어떤 기온 상태에서 뭘 언급해야 돼? 포화 상태나 불포화 상태를 언급할 때는 온도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틀려져. 그러니까 온도를 언급해야 돼. 포화 상태는 일정 온도에서
자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한 상태.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한 상태. 포함한 상태를 우리 뭐라 그래? 포화 상태라 그래. 이해됐지? 포화 상태야.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왜? 우리 위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밥을 딱 줘.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먹었어. 그러면 우리 포화 상태라고 그러지. 이거. 그리고 덜 먹었어. 그러면 그거 불포화야. 그리고 더 먹었어. 과포화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뭘 해야 돼? 윗속에 포함은 못하고 오버히트를 해. 오버히트를 해야 돼. 이해됐어? 뱉어내야 돼. 물로 포함 못하고 밖으로 뱉어내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 그리고 불포화 상태는 보자. 일정 온도, 일정량의 공기에서 수증기를 덜 포함한 상태. 상태를 말한다. 뭐라고 하냐? 포화 상태는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 더 이상 이제 포함 못한다. 불포화 상태는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 봐라. 야, 물이 담긴 컵을 밀폐된 곳에 둘 때, 자, 제일 처음에는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계속해서 증발함으로써 수증기로 증발함으로써 뭘로 변해? 포화 상태로 변해. 즉 봐라. 불포화 상태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 보다 수가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는 물 분자수보다 많은 상태야. 야, 불포화는 뭐라고? 뭐가 많이 일어나? 증발이 많이 일어나. 야,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가 더 많아. 들어온 것보다. 근데 포화 상태는 뭐다? 들어온 물 분자하고 나가는 물 분자하고 어떻다? 똑같은 상태야. 봐봐. 포화 상태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하고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수하고 어떻다? 똑같은 상태야. 야, 반응 일어나고 있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나가고 들어오는 거 있어. 근데 나가는 물 분자수하고 들어오는 물 분자수하고 어떻게 똑같아. 이해됐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양의 물이 든 비커 중 한쪽만 수저로 덮어. 그러면 물의 높이 변화는 가는 계속해서 증가. 왜? 야, 공기의 양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걸 채우기 위해서 물이 많이 줄어. 결국에는 다 날아가 버려. 계속해서 불포화 상태니까 나가는 물 분자수가 많다 보니까 물이 다 증발해 버려. 그러나 오른쪽 나는 수조를 덮은 거는 공기의 양이 한정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증발이 일어나다 보면 뭐 상태에 이르러 포화 상태에 이르러갖고 물이 더 이상 증발하긴 하는데 물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 왜? 들어온 물 분자수하고 나가는 물 분자수하고 같으니까. 뭐냐면 가는 물이 계속 증발하여 물의 높이가 계속 낮아진다. 왜? 계속 불포화 상태니까. 나는 물이 증발하여 물의 높이가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며칠 후에 물의 높이는 누가 높다? 나가 높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제 두 번째. 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걸 우리는 포화수증기량이라고 그래. 포화수증기량이 그리고 중요하다. 포화수증기량은 자, 공기
몇 킬로그램. 포화 상태에 공기 1kg 속에 최대한 포함된 수증기량을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낸다. 포화 상태에서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뭘로 나타낸다? 그람수로 나타내는 게 포화 수증기량이야. 근데 단위는 뭐다? 야,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람 퍼 킬로그램이야. 그리고 자, 야,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따라 변한다?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왜? 야, 포화 수증기량은 왜 온도에 비례할까? 야, 온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요? 지금 금방 보려고 그랬어. 아니 뭔데요?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지. 그럼 공기의 부피가 팽창해. 부피가 팽창하니까 수증기를 갖다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도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한다. 응? 즉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비례한다? 야, 봐봐. 여기다가 난로를 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더워지고 건조해지지. 건조해진다는 건 뭐야?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적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온도하고 습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온도하고 습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온도가 높아질수록 건조해지잖아.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지는 거지. 온도가 높아질수록 건조해지니까 습도는 낮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화 상태를 갖다가 판단하려면 현재가 포화 상태를 판단하려면 뭘 비교하면 된다? 뭘 비교하면 된다, 얘들아?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하면 돼. 뭐라고?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하면 돼. 즉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같이 무슨 상태야? 가득 찬 상태야. 즉 포화 상태. 봐봐. 포화 상태는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하고 어떻다? 같은 거야. 지금이 포화 상태인 거야. 가득 찬 거야. 근데 불포화 상태는 누가 더 큰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보다 더 큰 거야. 덜 찼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봐라.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이. 그러면 포화 상태인 거야. 가득 찬 상태니까. 근데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보다 작은, 그러면 덜 찬 상태. 불포화 상태야. 즉 포화 곡선을 그려보면, 야, 포화 곡선을 그려보면 포화 수증기량이고 온도야. 포화 수증기량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야. 아고 포화 곡선 위에 있으면 얘들아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 포화 곡선 아래에 있으면 불포야. 근데 얘들아 이 포화 곡선에 가까이 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많아지는 거야. 이게 수증기량은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 위에 있으면 뭐다? 과포야.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와. 문제 풀어와. 그리고 클리닉 원아이. 민재도
오늘 배운 거 민재야 모르는 거 있어?